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레이저의 무기화인데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존의 상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는 건 보통 시간이 문제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년이나 앞당겨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능까지 입증했는데요. 각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가 레이저 병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외신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전투기 후발 주자가 아닌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수출용인 CJ5호기 역시 긴 침묵을 깨고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마침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합격해 양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KF-21 전투기가 가진 실전 전투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공격 수단이 될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의 개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탑재되고 있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병기를 장착하는 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카이가 KF-21 전투기를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KF-21용 광학무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력은 사실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역량의 최선두에 서 있는 강대국들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압도적인 성능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인데요. 개발 속도 역시 전 세계 탑 클래스인데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이라 모두들 놀라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는 올해 예산 편성이 확정난다면 내년부터 바로 양산에 돌입해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레이저 대공 무기가 실전 배치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며 방산 1위 국가인 미국조차도 실전 배치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현재 국내에서 군용 레이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한화입니다. 한화는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업체로 선정된 이후 광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까지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적의 유도탄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17km 이상 떨어진 유도탄을 탐지한 후 13km 이상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유도탄이 10km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목표 지시 레이저를 조사해 반사되는 레이저를 단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유도탄을 정밀 추적합니다. 그리고 유도탄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들어오면
HE의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 미사일을 유격하는 것인데요.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산 타겟팅 포트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타겟팅 포트는 100만 화소급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로 주야간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여 유도탄 및 폭탄의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후 국산 타겟팅 포트 기술은 KF-21 사업 초기 당시 한국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사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술 거부에 좌절하지 않고 한국 연구진들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을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F-15에 장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국산 타겟팅 포드는 각각의 모듈을 따로 구성하여 제작한 로키드 마틴과는 다르게 공통광학계를 사용하여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데요.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를 위해 F-35와 같이 매립형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여 이후 유도탄을 탐지 추적하게 된다면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유도탄을 유격하는데요. 현재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 대공 무기는 블록원은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낸 드론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생 무기를 장착한 드론의 공격이 실전에 활용되었고 드론의 무서움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의 대공 방공망 수준으로는 드론 공격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며 드론 공격의 무서움을 진작 알고 방어할 수단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드론이 미래전에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 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인데요.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보낸 드론이나 유도탄을 국산 타겟팅 포트로 탐지해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요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도 장착한다면 대한민국 상공에 하나의 방공막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